마음 톡톡 충전소.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소개하고 구체적인 사례와 상담을 통해 알기 쉽게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법률 돋보기 시간입니다. 법무법인 강남의 조성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조성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법률 이야기 속으로 떠나볼까요? 예, 요새가 이제 시국이니만큼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자가격리 되신 분이 많아서 네. 자가격리 관련돼서 사항을 좀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하는 이유는 확진자와 접촉을 해서 2주 동안 자가격리를 겪었습니다. 그 때문에 방송도 중간에 못 나오게 됐고요. 그 과정에 제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법률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좀 깨달은 점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시간에 특별히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법률 전문가님께서 또 관련 이야기를 해주시니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상 없이 또 2주간의 자가격리를 마치고 이렇게 방송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요. 오늘 전해주시는 자가격리 관한 내용들도 기대가 됩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먼저 자가격리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때 자가격리가 될까? 네. 궁금하신 점 많으실 것 같아요. 이걸 가장 보실 수 있는 방법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가격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뭐라고 네. 나와 있냐면 접촉자의 범위는 시도 즉각 대응팀이 노출 정도를 평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 좀 모호하게 돼 있죠. 결국 시도지사의 판단이나 자체적인 보건소의 판단에 따른다는 것인데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경향을 보면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 우리가 알고 있죠. 해외에서 입국하시면 무조건 2주 동안 자가격리 됩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한 시점부터 2m 이내로 접촉한 사람, 또는 확진자가 폐쇄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침을 한 경우, 그와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걸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0명 정도 모인 실내 공간에 있었는데 그때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간에 있던 모든 분들이 자가격리 2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확진자랑 접촉을 한 경우에 통제는 바로 되나요? 통제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예, 통지 시점은 그 확진자가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아서 확진자로 통보가 되면 네. 그 확진자가 동선을 공개합니다. 혹은 동선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확진자 갔던 부분을 이제 추적을 하죠. 요새 추적을 해서 거기에 명단이라든가 그 동영상을 통해서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해당 보건소 즉각 연락이 옵니다. 그 다음에 그 해당 보건소에서 그 내가 사는 지역구, 네. 예를 들면 서울 동작구면 여기 동작구에 있는 보건소로 또 연락이 가는데 그 연락 가는데 시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워낙 요새 확진자나 이런 자가격리 대상자가 많으니까 워낙 급증해서. 그래서 먼저 전화로 유선으로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동작보건소나 동작구청에서 담당 공무원이 다시 연락이 옵니다. 네. 바로 보건소로 가라고 합니다. 네. 보건소에 가서 그 검사를 받으라고 해요. 물론 무료입니다. 왜냐하면 확진자와 접촉자이기 때문에 무료로 받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놀라서 당일 저녁에 새벽 2시에 사설병원에 갔어요. 최대한 빨리 받으려고 했는데 그 경우에는 자기가 본인 부담입니다. 자가격리자로 통보를 받았음에도 그런 경우에 돈을 내야 하는군요. 그 경우에는 원래 보건소에서 받으면 무료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겁이 나잖아요. 저녁 때 네. 받았거든요. 저녁 때 받았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까지 겁이 나니까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최근에 24시간으로 늘어나긴 했지만 보건소에서 검사 받을 시간이 얼마나 그렇죠. 겁나는데요. 이거 네. 내가 혹시라도 저 같은 경우에 아이가 3명이고 부인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내일 맞아요. 아침엔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걱정이 심해서 새벽 2시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경우엔 유료지만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 그 다음날 아침에 보건소가 문의 열 때 가서 검사를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동 중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자차로 이동을 했지만 자차가 없으신 분은 보건소나 해당 구청에 얘기를 하시면 이송수단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검사를 대중교통을 위해서 통해서 갈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 바로 담당 공무원한테 얘기하시면 바로 이동수단을 전해줍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바로 해가지고 하루 지나면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전 네. 음성이 나왔고요. 그래도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그 자가격리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고자 그런 구청 공무원이 나오는 거군요. 예. 집에 오셔가지고 이제 요새 키트가 있어요. 손 소독제, 체온계, 시나 구에 따라서 어떤 데 뭐 생활용품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소독제하고 온도계, 뭐 그다음에 경고문, 그다음에 물티슈, 위생 물티슈, 그다음에 방역용 특수 쓰레기 봉지가 있어요. 오. 방사능 오염물질 배출처럼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빨개가지고 이렇게 좀 위험물질 경각돼 있는 봉투가 있는데 네. 최종적으로 제가 만약에 양성이 됐다라고 하면 그동안 썼던 물품은 따로 보내야 됩니다. 그 쓰레기 봉투 네, 그 안에다가. 봉투에 따로 보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 구청 공무원들이 뭐 전화로 수시로 상담을 해주기도 하지만 요즘 어플리케이션으로 본인이 직접 체크를 하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죠. 구청 공무원이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자가격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라고 합니다. 그럼 자가격리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면 하루에 2번씩 체크하게 돼 있어요. 2번씩 체크를 네. 하는군요. 하루에 오전에 한 번, 저녁 때 한 번. 그래서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 시간이 되면 막 울려요. 막 빨개져가지고 핸드폰 전체가 막 빨개지면서 계속 울려가지고 검사 안 하면 몇 시간 있으면 전화 와요. 담당 공무원이 왜 검사 안 하냐. 경보색처럼 들어오는군요. 그 다른 모든 빨간색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무시하고 그게 먼저 뜹니다. 오. 그래가지고 뭐 36점 몇 도, 그다음에 네. 기침, 뭐 가래, 뭐 특별한 증상이 있는지 계속 하루에 2번씩 체크해야 되고 그 어플리케이션의 또 하나의 특징은 위치 추적이 돼 있습니다. 해당 장소를 벗어나게 되면 바로 막 그게 막 경고음이 울립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담당 공무원이 전화가 옵니다. 위치 이탈하셨냐. 그리고 중간에 불시에 공무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지는 않았고요. 네.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GPS로 음. 동선까지 파악하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당하셨을 경우에는 이 폰 어플리케이션 깔린 폰도 계속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하는군요. 예, 그렇죠. 만약에 이 수칙을 위반할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예, 문제가 많이 됐었죠. 예전에 막 뭐 담배 사러 나갔네. 그래가지고 답답해서 뭐 그렇게 잠깐 나갔냐. 산책을 예. 나갔니 예. 이런.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감염법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형에 되신 분은 한 분인가 두 분이 있었다고 들었고 네. 대부분 이제 벌금형을 받는데 이제 이 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설마 자가격리 됐을 때 되게 답답하시고 특히 음성인 경우에는 나는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너무 안일하게 판단하셨면 안 되는 이유가 음성이라고 하더라도 2주간의 자가격리가 왜 필요하냐면 13일째, 14일째 발현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잠복기라고 네, 하죠. 잠복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모두들 따라 주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2주가 지나고 한 번 더 검사를 하는 거죠? 예, 2주 자가격리 마지막 전날 다시 보건소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면 그 다음 날 오전, 그러니까 네. 우리가 해지되는 날 오전에 통보가 옵니다. 그럼 그거를 담당 공무원에게 알리면 네, 이제는 해지되셨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어플리케이션을 지워도 될까요? 네, 지우십시오 하면 어플리케이션을 지우고 그 다음부터 격리 해제돼서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가격리자라고 통보받은 시점부터 해제된 시점까지 이렇게 정말 생생하게 경험담을 전해주셨어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만약에 이렇게 자가격리를 2주 동안 당하다 보니 솔직히 생업에 피해가 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그렇죠. 부분은 뭐 생활지원금이 나오긴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놀란 게 우리나라가 참 국민들한테 많은 신경을 써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부에서 생활지원금 2주 동안 있었던 거에 지원을 해줍니다. 가구별로 달라요. 1인 가구 45만 4천 원 원 단위 생략하겠습니다. 2인 가구 77만 4천 원, 3인 가구 100만 원, 4인 가구 120, 5인 이상 145만 원. 이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15일일 경우. 네. 그래서 요거를 하려면 자가격리들 중요한 게 와요. 통지서라는 게 옵니다. 그게 있어야 회사에도 보내고 뭐 이를테면 저희 자녀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 못 갔어요. 그때 이 자가격리 통지서를 공문서로 보건소에서 보낸 거를 보내줘야 그쪽에서 인정을 해주고 그 통지서를와 신분증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시면 동사무소 직원이 요걸 받아서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생활지원비를 줍니다. 그렇지만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다르게 급여가 이로 인해서 영업에 지대한 타격을 입은 경우. 타격을 입는 분들을 주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 같은 경우는 급여가 계속 나오잖아요. 공공기관 네. 같은 경우에 그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들이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유급휴가로 처리되는 경우 급여가 나오는 직장에서. 경우에는 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프리랜서분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자가격리에 관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 많은 분들께 또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모두들 코로나 아직 종식 안 됐는데 그 방역 수칙 철저히 지켜서 다시 즐거운 생활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예. 네, 오늘도 법률 돋보기 조성호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